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11월 30일, 11월 말일입니다. 11월 30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죠. 이제 내일만 지나면 또 주말이 돌아옵니다. 아니, 날씨가 아주 깐깐합니다. 날씨가 깐깐해요. 햇빛은 따뜻한데 날씨가 깐깐해요. 어제 여러분들에게 그 실시간 방송으로 여주 대신면에 가서 그 호두나무하고 브루베리 심어놓은 그 농장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그 호두나무하고 브루베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갔다 왔습니다. 여주까지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아주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또 날씨가 흐리고 눈발이 막 날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추웠습니다. 몸이 아주 또 산 가운데 있는 그 농장이라 기온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을 고르게 어저께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주 추웠어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니까 코가 맹맹하고 목이 좀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감기 기운 있는 것 같아서 약을 먹긴 먹었는데요. 이렇게 아주 완전무장으로 이렇게 잠바를 입었습니다. 두둑한 잠바를 입고 오늘은 그냥 생긴 대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의 본 방송은요. 국회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아니에요. 오늘이 11월 30일인데 근데 마지막인데 여야가 아주 극한 대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 다 대기 명령을 내렸다고 그러는데요. 마지막까지 국회가 참 국민들 마음을 서글프게 하네요. 마음이 참 아프게 해요. 이 방송은 본 방송은 좀 후에 드리고요. 요즘에 그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겠지만 그렇게 온 국민이 기다리고 또 바라고 원하고 했던 2030 부산 엑스포는 여러분들 보도 보신 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결정이 돼서 이제 2030년 국제 엑스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119표, 119나라에서 지원했고 우리나라는 29개 나라가 지지를 했고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는 17개 나라가 지지를 했어요. 뒤늦게 출발을 해서 열심히 한다고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기업 총수들이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열심히 뛰었으나 결국 5일 모니에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결정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결정됐지만 사우디 그 리야드에는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야드는 아주 적습니다. 도시가 영등포 받으면도 적을 거예요. 그 적고 그 리야드 조금만 한 5분만 이렇게 나가면 벌판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그 뭐 땅이 많으니까 이제 새로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그 시설이고 건물이고 모든 걸 새롭게 이제 단장을 하겠죠. 근데 사우디에는 날씨가 뜨겁고 그리고 비가 안 오고 습기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관광 볼거리가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거의 본다면 제일 많은 게 사막이니까 그렇게 볼거리가 없고, 또 문화예술 쪽에 앞으로 어떻게 사우디 정부가 확 그냥 바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작 같은 걸 쓰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뭐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문화예술 쪽에는 그렇게 뭐 볼거리가 없고, 사우디는 그 축구가 유명하죠. 축구. 축구는 뭐 아주 그 강국이고, 축구는 뭐 국기니까, 국가에서 사우디는 축구니까요. 뭐 이렇게 사막에 나가 보면 여자들도 축구를 차고 그렇게 막 하니까요. 축구가 그렇게 많이 인기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에 그 새롭게 그 모든 시설을 갖추려면, 인프라를 갖추려면 아마 우리나라 반도체 뭐 그런 기업들, 그리고 그 뭐 설계하고 건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아마 우리나라를 많이 그 바라고 또 이렇게 원하고 그렇게 기대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거기 사우디에 가서는 아마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사우디가 결정은 됐지만 우리 한국이 많이 참여하게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빈살만 그 왕세자가 한국을 좋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부산에 그 엑스포가 결정됐으면 뭐 국가 경제 효과가 91조나 되고 50만이 일자리가 새롭게 생긴다. 그리고 많은 그 국위 선양을 할 수도 있고, 또 기업이 수출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 아쉽게 됐습니다. 그러나 뭐 모든 그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은 그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결정된 데 순응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만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 시민들은 많이 참 아쉽게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한국 모든 분들도 아쉽게 생각하지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점점 11월 달, 이제 오늘 30일이 지나면 이제 마지막 달 12월 달로 내일부터 12월 1일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점점점 더 날씨가 추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감기, 몸살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두껍게 입으세요. 뭐 자기 건강이 최고지요. 뭐 이것저것 그 남의 눈을 의식할 거 없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방상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기국회가 이제 막을 내리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탄핵안을 그 상정해가지고 탄핵안을 의결한다고 합니다. 이동관 그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이 지금 현재 이 KBS가 좀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 방송이 그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건 겁니다. 정치적으로 연루되지 말고, 정치에 눈 보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그저 거짓 방송, 거짓말 방송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느 정당 편에 들지 말고 그저 옳게 그저 정도로 가는 그런 방송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그 요구안이 아닙니까? 예. 근데 그동안에는 문통부 정부 때 있으면서 방송들이 어느 정치적인 그 눈치를 보는 그런 방송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잖아요. 이제 그걸 올바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예산안도 결정이 안 됐어요.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결정 안 했어요. 그래 놓고 탄핵안에 지금 현재 몰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은요. 아주 21대 정기국회가 막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21대 국회는 한 일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22대 내년 4월 10일 날 치르는 22대 국회는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뽑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그 탄핵안이 그 또 이 검찰 그 검찰 이 조사는 수사는 검찰 두 사람을 또 그것도 탄핵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을 탄핵한다고 그러다가 그거는 이제 미뤄진 것 같고 여하튼지 민주당의 제1당으로 있으면서 170석 거대 야당으로 있으면서 민주당의 횡포가 너무 심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힘 민주 본회의 개최 충돌, 야 이동관 등 탄핵안 처리 시도, 자동 폐기되면 재발에 나설 태세, 예산 합의 없이 본회의 안 돼. 여당은 예산 통과하기로 했으니까 통과하고 하자는 얘기예요. 소속 의원의 대기령.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 본회의 예정대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탄핵 추진 시나리오는 30일 날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월 1일 내일이죠.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 요건, 가결 시 소추 의결서 송달 즉시 직무정지, 직무정지가 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변론을 거쳐서 탄핵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는 기간이 최종 180일입니다. 180일. 그러면 6개월이나 되잖아요. 180일이면요. 그러면 6개월 동안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심의위원장이 없이 대행 체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부결시는 탄핵 소추안이 자동 폐기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가 이러는 국회가 돼야 되는데 정장에만 일삼는 이런 국회, 국민의 혈세를 그냥 쏟아부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참 아쉬운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골자만 좀 말씀드리면요. 국내 그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정부에서는 5조 2천억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1조 5천억을 정해가려고 합니다. 국제협력기금 있죠. 국제협력 그 예산은 정부에서는 1조 3천억을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조 2천억을 삭감합니다. 1,000억만 남겨놓고 99%를 다 삭감하는 거예요. 90% 이상은 다 삭감해요. 그러니까 국제 일하는 데 대해서는 또 대통령의 해외 또 외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목을 묶어놓고 딱 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사업이라고 하는 지역화폐 7,053억을 정부에서는 전액 삭감, 청년 패스 2,923억도 삭감 이런데 민주당에서는 9,976억 증액을 한다. 지역화폐 7,653억하고 청년 패스 2,923억을 해서 증액해고 해서
9,976억을 증액한다. 참 뭐 증액을 좀 할 수도 있지만요. 정부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증액하고 그러는 거는 국회의 횡포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원전 생태계 지원 및 SMR 기술 개발에 정부에서는 315억을 증액을 한다고 예산 세웠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2,147억 그냥 모두 삭감을 해버립니다. 원전을 그러니까 못 하려는 거예요. 참 나라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뭐 국가의 국민을 위한 국회입니까?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을 6천억을 정부하는 삭감을 하자. 그리고 원전을 많이 발전하자. 이렇게 세우자 하는 건데, 그 재생 에너지요. 풍력이든가 태양광 같은데 4,501억을 증액을 한다. 태양광, 풍력 이런 걸 많이 하자. 민주당에서는 그러는 겁니다. 근데 지금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 외신을 보면요. 원전을 많이 세우려고 막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원전 아니고는 대책이 없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생산 단가도 싸고 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고 이렇게 안전하고 그래서 이제 원전하려고 그러는데, 문통 때부터 태양광 그냥 풍력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증설하려고 하더니 지금 끝까지 4,501억을 증액을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요. 공적 개발 원조는 2조 증액을 정부에서 세우는데 9천억을 삭감한다. 거의 절반을 삭감한다. 민주당에서요. 그리고 새만금 사업 있잖아요. 지난번에 새만금 그 대회 하다가 사실 망친 거 아닙니까? 새만금 그거. 그 잼버리 대회 새만금 한다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그 청년들 학생들 한 4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물 화장실 그다음에 그 뜨거운 햇빛 그래가지고 그 외국에서 영국 같은 나라선 거기서 탈퇴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있다가 갔잖아요. 근데 그쪽에 사실상 말씀 중에 더 보태 말씀드리면, 이번에 부산 엑스포 그 유치에서 투표에 지게 된 큰 원인도 외국 보도에 보면 전북 그 잼버리 대회, 새만금 그 잼버리 대회 거기에 여왕이 컸다. 그러니까 외신에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4만 명 학생들 가는 것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게 하는데 2,800만 명이 관광객이 간다는 그 엑스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을 전북 새만금 때문에 아주 외국서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전북이 그 앞서서 이렇게 하다가 엑스포에도 영향을 줬다. 물론 사우디가 오일 머니를 아주 꽉 잡아놓고 그렇게 흔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요. 여하튼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외신에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새만금 사업에 정부에서는 5,147억을 삭감하자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5천억을 증액하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정말 긴축해서 필요한 예산만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데 정부에서 삭감하면 민주당은 증액하고 뭐 복원하고 이렇게 하고 아주 그 정반대로만 가는 게 이렇게 민주당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민주당이 저 국회의원 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예산안이 그렇게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 일을 열심히 하고 정당 노름에 정치적인 싸움에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정당에서 그 공천할 적에
정말 일 잘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밥값을 하는 그런 의원들 공천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21대 정기국회 막판까지 대립돼 가지고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안은 통과시켜줘야 일을 하더라는데 예산안도 지금 현재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입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그 맛을 들인 것 같아요. 재미를 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딱하면 탄핵이에요. 탄핵을 받을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탄핵이에요. 이동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무슨 문제가 있다고 탄핵한다고 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예 믿음성 가는 것도 없지만 끝판 정기국회 막판까지 이렇게 끌고 끄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미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 손준성 대구 고검 차장검사, 이장섭 대전 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30일 오후와 12월 1일 오후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개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을 위한 의장과 야당의 짬짬이 본회의는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탄핵 정국을 둘러싼 극단적 대립의 정치권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협치를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 국회 참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더럽습니다. 기분이 정말 불쾌합니다. 국민들은 아는 것도 없어요. 그저 자기들 패거리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그렇게 돼서 결정되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아주 개처반입니다. 에휴, 이 국회가 끝나고 내년도 새로운 국회가 나아질 것인지 선진국형으로 갈 것인지 그것이 관심입니다. 국회의원들 한 200명 이하로 좀 줄이고요. 150명이면 딱 좋겠는데.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 면제특권이고 이 특권을 좀 다 내려놓고 만인은 평등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국회의원도 뭐 범죄 의혹이 있으면 수사받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그 의원이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회기 때도 뭐 의원들이 해외에 무슨 연수 간다, 해외에 뭐 무슨 때문에 간다고 외국 가서 있는 사람들도 있더만요. 뭘 그러면 그 의원 수사받는데 그 사람 한 의원은 없다고 해서 무슨 국회 뭐 의정 활동이 의정이 마비됩니까? 뭡니까? 그리고 범죄 의혹 같은 아예 그런 데는 관여를 하지 말았어야죠. 뭐 그런 의혹이 있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게. 하여튼 참 이제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이제 안 남았는데 참 답답합니다. 북산 엑스포가 그것도 결정이 되지 못하고 사우디가 넘어가서 그것도 저 가슴이 참 아련하고 섭섭하고 그런데 이 국회 또 연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저 탄핵. 참 이 탄핵을 만들어낸 박근혜 때 그 김무성이 그 유승민이 뭐 이 그 62명 탄핵에 그 가담했던 그때 그 여당에 있던
의원들 그 사람들 정말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지금 회개하고 반성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합해서 짬짬이 합해가지고 민주당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죄가 뭐가 있어요? 그 재판 그 나와 그 결과 나오는데 죄가 뭐 있습니까? 묵시적 청탁 그 최순실이 끝내 그 저 최유라고 말산거 그걸 묵시적 청탁이다. 어? 스포츠센터 맞는 게 묵시적 청탁이다. 묵시적 청탁. 마음만 먹어도 그것도 죄다. 그것도 뭐 성경에 보면 마음만 먹어도 간음이라고 그러더만. 하여튼 여러분 날씨가 좋아지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일입니다. 2023년도 마지막 12월 한 달만 남았습니다. 아이고 어디 갔다 와서 감기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주왕TV의 권주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